물론 뇌피셜입니다만 아마도 조직 내 라인을 잘 잡았거나 조직 내 처세술이 정말 뛰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 수사까지 갔었는데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2019년 6월 24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정황상 의심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고, 이때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뇌피셜인데,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수다의 호스트 고PD가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비처럼 죽지 않는 권선동입니다. 최근 5월 10일 새벽 3시에 권영세를 앞세운 권선동이 대선 후보 교체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덕수가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다음날 한덕수에게 유리하다고 확신했던 당내 투표에서 김문수가 최종 승리를 했고, 이 결과를 권선동은 순순히 인정하고 권영세를 퇴진시켰는데, 선거법상 그 상세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됐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덕수가 승리했다고 우기거나 뭉갤 수도 있었을 텐데 권선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권선동은 태세 전환을 했을까요? 결국 김문수를 인정했지만 모든 책임은 권영세에게 뒤집어 씌우고 권선동은 또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걸 그동안은 왜 그랬을까요? 현재 권선동은 심지어 김문수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 서문시장을 이야기할 때 흔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문시장은 그 어떤 보수 정치인들이 방문을 해도 늘 환영하는 곳인데, 이번 대선에서 권선동에게만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10점을 낳은 지사가 바로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이러한 현상이 제 기억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권선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려 김문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권성동에게 야유를 보냈는데, 그 권성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김문수를 밀었던 것처럼 권성동은 김문수를 꼭 뽑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자신을 향한 그 야유들을 들었을 것이 뻔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5선의 국회의원 권성동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강한 것이다. 권성동은 살아남는 쪽입니다. 권성동은 1등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권성동은 최근까지 그럴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딱 지금의 권성동 위치만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위치라고 하면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하면 뒤에서 조종하는 위치, 그리고 소속 집단 안에서 탑5 안에만 들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강력한 누군가가 나타나 자기 위치를 압도하거나 보호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머리를 숙인다. 이 정도 위치에서 가능한 오래 가고 싶은 게 바로 권성동의 마음입니다. 권성동은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인데 이때부터 뭔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신 고등학교가 특별한 명문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검사 조직 내에서는 좀 평범한 중앙대 출신인데, 그런 중앙대 출신치고는 권성동이 몸담았던 서울지검 특수부는 물음표가 생기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만 아마도 조직 내 라인을 잘 잡았거나 조직 내 처세술이 정말 뛰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음해 10월 28일 재보선을 통해 당선이 되고, 그때부터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권성동은 친이 세력이었고 친박이었고 박근혜 탄핵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생각했을 때 권성동은 태생이 강력한 리더십을 찾아 절대 충성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 권성동이 몸담았던 미래통합당의 당대표가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강력한 리더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권성동의 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성동은 황교안에게 충성하지 않았고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은 무소속으로 살아남아 다시 금이 환영합니다. 명줄이 상당히 긴 권성동인데 운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이 21대 총선에서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패를 했고, 우연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FA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윤석열을 스카우트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입장에서는 드디어 충성할 수 있는 주군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 후 친윤파의 핵심 세력으로 원내대표에도 선출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모셔와 주군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 일단 윤석열과 권성동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권성동은 2012년 11월부터 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인턴 비서 등 총 11명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3차 수사까지 갔었는데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2019년 6월 24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정황상 의심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고 이때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뇌피셜인데 분명 윤석열이 이 사건에 대해 손을 써주고 후위를 기약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 2021년 3월 4일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그만둘 때쯤 이미 대선 잠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5월 29일 강릉에서 권성동과 만찬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은 윤핵관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권성동은 논란이 많은 정치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법꾸라지 소리를 들으며 상당히 귀신같이 위기를 넘깁니다. 2014년 10월에 국감 도중 그 유명한 비키니를 검색한 국회의원이 바로 권성동이고 또 권성동은 이상한 상황에 대해 행간을 뒤집는 선동을 정말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오히려 얄미운 말들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입지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일입니다. 2022년 7월 나토 정상회담 당시 민간인 비선 논란이 생깁니다. 이때 권성동은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실드를 쳤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 바이든을 만나러 백악관을 갈 때 BTS를 데리고 갔다. 필요하면 대통령도 민간인을 데리고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BTS와 백악관에 간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BTS는 문재인이 별도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조 바이든이 콕 집어서 초청을 해서 간 겁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BTS는 가장 핫한 연예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가끔 이슈가 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백악관에 초대를 합니다. BTS 역시 같은 이유로 백악관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딱히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일부만 말을 하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팩트에 물타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먹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팩트를 이야기할 때쯤이면 다른 이슈로 관심이 넘어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권성동은 이런 물타기를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한다. 또 있습니다. 낸시 펠로 미 하원 의장은 미국 내 서열 3위, 4위하는 그런 높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윤석열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런 핑계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낸시 펠로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대신 맞이해 환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권성동이 핸드폰을 꺼내서 미국 방문단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한미회담 중 한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권성동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촬영을 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미국 의전 4위를 맞이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휴가 중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맞이했는데 거기서 권성동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논란. 이 두 가지 논란을 섞어서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이 잘못했다고 교묘하게 물타기를 합니다. 권성동은 이번 참사는 행정부의 의전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미국 의회의 대표가 방문한 것이니까 한국 의회가 맞이하는 게 세계 공통 의전 방식이다. 물론 개소리입니다.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권성동은 이러한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국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맞습니다. 본인이 사진 촬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사진을 촬영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을 빼고 국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팩트로 국회의 문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권성동은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물타기 고수의 자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로 후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3시에 한덕수 후보를 꼼수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시키고 김문수에겐 알량한 대통령 후보직을 지키려고 한다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가 다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김문수에게 사과를 하고 숙이긴 했지만 권영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김문수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과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봤을 때 앞으로 2-3번은 더 국회의원 공천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리 없겠지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김핵관으로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권성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기생충처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또 완전 악덕한 짓은 잘하지 않고 자신을 압도할 수 있는 숙주를 만나면 충성을 하면서 적당히 피를 빨아먹는다. 마치 영가씨처럼 숙주는 죽어도 자신은 끝내 살아남는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권성동의 이런 행위는 마치 좀비를 떠오르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